카즈야는 추한 베타루저로 첫사랑에게 염치 없는 심파지 때문에 차였다. 외로움을 감추려고 여자친구를 렌트한 후 그의 인생은 급변했고 그녀가 그의 마법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모든 건 마미가 갑자기 거대한 소시지를 가진 지가 차드에게 반해서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날 시작되었다. 카즈야는 그녀의 방이라고 불렀던 쓰레기통에서 며칠 동안 울면서 그녀를 겁먹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름 끼치는 짓들을 계속 생각했다. 그녀의 아래 십술이 알팩에 강간당할 거라는 생각에 그의 영혼은 짓밟혔고 그는 온라인에서 주의를 돌릴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여자친구 렌탈 사이트를 발견했다. 많은 사진들을 살펴본 후 그는 사랑을 돈으로 사서 우울증을 치료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그는 치즈루를 만났다. 그의 영이 쩌는 렌탈 여자친구는 그에게 즉시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지만 그는 그녀의 몸매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녀가 자신을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정중하게 돈을 요구한 후 그들은 남은 데이트 시간을 수족관에서 보냈고 그는 계속 징그럽게 쳐다봤고 그녀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지켜봤다. 그 후 그들은 역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역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손가락을 잡고 따뜻한 미소로 그의 마지막 남은 뇌세포에 무릎을 꿇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의 계정 댓글을 살펴봤고 그와 똑같은 취급을 받은 수많은 염치 없는 호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물고기 이름조차 모른다며 그녀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횡설수설과 함께 별점 1개와 매우 부정적인 댓글을 남겼다. 남은 용돈을 확인하고 재정적 책임을 강조한 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린 그는 가슴속에 담아둔 몇 가지를 털어놓기 위해 치즈루와 또 다른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늦게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이미 가치 없는 자존심을 삼키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식당에서 그녀에게 또 돈을 지불한 후 그는 매일 각본대로 연기하는 것이 그녀를 공허하게 만들지 않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같은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보석 판매대에서 직원이 묻자 여자는 그들이 연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남자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여자는 뻔한 짜증을 감추며 남자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수족관에 갔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대부분의 물고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남자는 여자가 리뷰 때문에 일부러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감정적인 교감을 연기할 수 있냐고 물었고 여자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모니 생각에 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꼬마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하자 치즈루는 그를 수족관에서 끌고 나와 구석에서 숨을 고르며 왜 미친 사람처럼 구냐고 따졌다. 그러고는 그에게 진짜 여자친구를 사귈 자존감이나 매력이 없어서 돈 주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을 고용한 거라고 상기시켰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자가 데이트를 끝낼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자는 렌탈 여친으로서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껴 약속된 시간까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여자는 데이트를 끝마치기 위해 그를 따라갔다. 나중에 나고메한테 부모님이 여분의 목숨 같은 건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채소처럼 취급받기 싫다면서 치즈루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대. 하루미 씨는 카즈야랑 같이 있는 치즈루를 봤다고 하면서 여자친구냐고 물어봤는데 카즈오 씨가 바로 부정적인 기운만 뿜는 아들이 저렇게 예쁜 애를 꼬실 리 없다고 했대. 나고메 씨의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니까 카즈야가 뭔가 찔렸는지 아예 대놓고 치즈루랑 사귀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했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직도 믿을 수 없어 하니까 치즈루 씨가 나서서 전부 사실이라고 했대. 그 말을 듣고 나고메 씨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당장 퇴원해서 치즈루 환영 파티를 열겠다고 난리였는데 카즈오 씨랑 하루미 씨가 병원에서 돌봐줄 테니 병원에 있으라고 설득했대. 카즈야한테 치즈루 안전하게 데려다 주라고 하고 둘 다 가버렸는데 나고메 씨는 바로 혹시 애는 만들었냐고 물어봤대. 카즈야는 마시던 음료수를 뿜을 뻔했는데 치즈루 씨는 계속 연기하면서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나고메 씨가 바로에 허락해줬대. 나고메 씨가 다른 노인 환자들한테 둘이 사귄다고 말하러 뛰쳐나갈 때까지 계속 연기했는데 치즈루 씨 할머니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치즈루 씨가 완전 시겁했대. 치즈루의 일을 비밀로 하기 위해 나고미가 친구들과 돌아오기 직전에 둘은 몰래 도망쳤어. 병원에서 빈 방을 찾아서 들키지 않고 나갈 방법을 궁리하던 중 카즈야가 스파이더맨처럼 창문으로 뛰어내리자는 제안을 하자 방 밖에서 나고미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고미가 들어왔지만 둘은 시트 밑에 숨어서 꼼짝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 서로의 땀에 흠뻑 젖은 채 몇 분을 버틴 후에 카즈야의 손전등이 켜졌고 치즈루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나고미는 그 몸부림 소리를 듣고 마지막 힘을 짜내는 노인네인 줄 알고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계속 찾아다녔어. 그 순간 카즈야는 치즈루를 제대로 쳐다보며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뭘 해보기도 전에 치즈루는 카즈야의 소중이를 뭉개버리고 침대에서 밀어냈어. 치즈루가 카즈야에게 어림도 없다고 바보 취급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가 나타났고 둘은 얼버무리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려고 애썼어. 바로 그때 나고미도 다시 돌아왔고 둘은 곧 사돈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지. 카즈야는 일이 점점 꼬여가는 걸 깨닫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지만 치즈루가 그를 따라와 할머니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자기도 신난다고 말했다. 나고미와 사유리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해서 거짓 연기를 한 후 그들은 박 펜치로 갔고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거짓말을 시작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치즈루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 괜찮다고 했고 카즈야는 그 기회를 틈타 나고미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업을 유지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미와의 관계는 나고미의 꿈을 그가 이루어주는 방식이었지만 마미는 헤어지기 전에 그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치즈루는 자책하지 말라고 했고 카즈야는 가짜 사랑을 위해 퇴물 여배우에게 돈을 주는 대신 진짜 여자친구를 사귀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빈정거림에 치즈루는 가방으로 그의 머리를 초기화시키고 그녀의 일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감정 과잉인 호구였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가족에게 헤어졌다고 말하기로 합의한 후 치즈루는 기분 전환을 위해 가짜 데이트가 필요하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마미가 새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래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어떤 여자애가 서류를 떨어뜨렸는데 치즈루인 걸 보고 카즈야는 얼어붙었어.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치즈루는 짐을 챙겨서 바로 가버렸지. 카즈야 친구들이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고 친구들은 가버렸어. 카즈야는 그저 꿈이었기를 바라면서 강의실로 향했지. 바로 그때 그녀가 카즈야를 끌고 가더니 자기 아르바이트에 대해 누구에게든 말하면 내 불알로 땅콩버터 한 통을 만들겠다고 협박했어. 그러면서 학교 사람들이 자기를 니아 칼리파처럼 대할까봐 학교에선 비밀로 한다고 설명하고는 다시는 자기를 렌트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가버렸어. 카즈야는 기꺼이 모든 걸 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들이 사실 옆집에 산다는 걸 알게 됐어. 치즈루는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카즈야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치즈루는 카즈야가 사랑에 빠진 제프리 다머가 된 줄 알고 자기한테서 떨어지라고 했어. 잠시 후 카즈야는 푸드 스탬프로 저녁을 즐기려 했지만 노가미에게 전화가 와서 치즈루와 헤어졌다고 말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더니 바로 치즈루를 자기 집으로 부르라고 하더군요. 같이 보러 가고 싶다고. 전화 끊자마자 기겁해서 쓰레기장 갔던 자기 방을 청소하다가 치즈루에 대한 진실을 알면 노가미 씨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치즈루 집에 가서 하루만 더 협조해달라고 빌었지만 치즈루는 거절하면서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얼마 후 노가미 씨가 나타나 차를 부탁하더니 앉자마자 바로 치즈루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카즈야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가짜 전화를 걸고 택배기사 흉내를 내면서 치즈루가 문을 열게 만들었어요.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목 졸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와달라고 빌었죠. 치즈루는 매몰차게 다시 거절하며 그를 문 밖으로 쫓아냈고 카즈야는 결국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계속 속이기로 했어요. 몇 분 후 치즈루는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고 노가미 씨는 아마 치즈루가 카즈야와 헤어졌을 거라고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발코니로 나갔어요. 그 애가 집에 데려오는 놈들은 죄다 냄새나는 오타쿠뿐이라 실망했는데 치즈루는 한 줄기 희망 같다면서 카즈야의 기운 빠지는 성격으로는 절대 감당 못할 거라고 했어. 카즈야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아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그때 치즈루가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와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가미 할머니가 달려와서 자기 쓸모없는 손자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며 카즈야는 카즈야대로 치즈루에게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날 저녁을 같이 보내고 노가미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둘을 꼭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어. 치즈루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카즈야가 붙잡고 데이트 한 번 더 하자면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러자 치즈루는 노가미 할머니를 만나러 간 날에 대해 물었고 결국 노가미 할머니에게 카즈야가 희망 없는 루저로 보이지 않도록 1시간만 렌탈해 주기로 했어. 며칠 후 카즈야는 학교에 가기 전에 마미 사진을 보고 흥분한 다음 학교 가는 길에 마미와 마주쳤어.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혼미해져 말을 잇지 못하자 그녀는 그의 책을 찾아주고 떠났다. 그는 계속 그녀의 드럼스틱만 쳐다봤고 친구들이 나타나 마미가 얼마나 교양 있는 일들을 할지 놀려댔다. 치즈루가 지나간 후 요시아키는 그에게 또 상처받지 않으려면 다른 너드들을 만나보라고 했다. 잠시 후 마미는 두 친구와 복도를 걸어가며 카즈야를 계속 험담했고 그녀는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봤다. 그날 늦게 카즈야는 그녀를 생각하며 또 손전등을 만지작거렸다. 종이 울리자 그는 문으로 갔고 노가미를 만나러 병원 약속을 기다리는 치즈루를 보았다. 거기로 가는 길에 그녀는 소속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돈을 요구했고 노가미를 위해 또 한 번의 사랑 연기를 하기 전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영희 때문에 손을 잡았는데 요시아키가 그걸 보고 캐묻기 시작했어. 치즈루를 자세히 보더니 용서를 빌기 시작하고 카즈야가 납치하려는 줄 알고 떼어놓고 신문했지. 여자친구라고 할 때까지. 너무 놀라서 잠시 마비됐었지.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카즈야 발 밑에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 그러더니 걔 볼에 뽀뽀했냐고 물어보길래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다고 했더니 쟤 같은 미녀를 망가뜨리면 평생 입맛 버린다고 절대 꿈도 꾸지 말래. 그러고는 치즈루한테 술 한잔 하자고 꼬시는데 카즈야가 대답하기도 전에 좋다고 해버려서 억지로 끌고 갔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치즈루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냐고 따지니까 카즈야가 요시아키는 나고미 할머니를 알아서 렌탈인 거 알면 다 말할 거라고 했어. 치즈루는 할머니들한테 진실을 숨기기 위해 마지못해 연기를 계속하기로 하고 곧 헤어지자는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받고 나서야 남자애들한테 가서 합석했어. 카즈야가 아는 얼굴들을 보더니 마미랑 눈이 마주쳐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지. 요시아키는 마미도 올 줄 몰랐다고 바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 그러다 마미가 먼저 입을 열어 레인스빌 시장은 완전히 잊었다고 했어. 카즈야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마미가 다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하니 꼬맹이가 발끈해서 화장실로 갔지. 돌아와 보니 마미가 치즈루랑 시덥잖은 얘기를 나누고 있길래 별 생각 없이 대화에 끼어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카즈야가 자기랑 사귈 때 자제력도 없고 부끄러움도 몰랐다면서 치즈루한테는 그걸 어떻게 참냐고 묻는 거야. 카즈야는 고개를 파묻고 이 세계로 가고 싶었지만 치즈루는 남한테 무시당하는 꼴을 못 보는 성격이라 마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혼냈어. 마미는 원래 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서 둘러댔지만 치즈루가 계속 혼내니까 카즈야한테 자기를 대신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 카즈야는 나서서 별일 아니라고 하니까 치즈루는 걔를 위해 싸우는 게 지쳐서 가버렸어. 잠시 후 다들 가버리고 카즈야는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지 생각했지만
마미가 다시 나타나서 그 미모로 카즈야의 정대에 정신을 쏙 빼놨지. 여자는 남자가 어깨에 기대도록 해주고 남자의 손이 가슴 바로 위에 있게 해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 효과는 굉장했지. 여자가 자기 집에 갈 거냐고 물을 때까지 남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 남자는 깜짝 놀라서 여자친구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여자는 전부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했어. 바로 그때 여자한테 남동생한테서 문자가 와서 남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남자의 첫 경험의 꿈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렸지. 드디어 여자랑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계속 흥분했지만 곧 술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겨우 토를 끝냈을 때 여자가 따라와서 괜찮냐고 물으면서 남자를 더 아프게 만들 셈으로 가슴을 살짝 드러냈어. 여자가 물을 건네주자 남자는 다른 놈이 여자랑 하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짓밟힐 것 같다는 걸 깨닫고 자기 집에 가는 게 어떻냐고 물었어. 여자의 놀란 표정에 남자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결국 여전히 여자 가슴만 쳐다보고 싶어 한다고 횡설수설했지. 그 말이 나오자마자 뺨을 맞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여자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깨닫고 치즈루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걸 후회했지만 엄마가 일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성격 급한 애를 참을 수 있냐고 묻더군. 계속 치즈루를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길래 겨우 용기를 내서 그만하라고 했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아직 엄마한테 미련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치즈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 엄마는 사과하려 했지만 난 바로 뛰쳐나왔어. 엄마한테 처음으로 맞서서 이상했지만 계속 치즈루 생각만 나서 결국 치즈루 집으로 갔지. 몇 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니 치즈루가 계단을 올라왔고 난 엄마가 함부로 대한 거에 대해 사과했어. 치즈루는 괜찮다고 하면서 원래 돈 받고 하는 일이라고 상기시켜줬지. 그리고 엄마한테 완전히 벗어났을 거라고 기대 안 했다면서 치즈루가 간 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내가 얼마나 호구였는지 울먹거리기 시작했어. 치즈루는 아직 미련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관계에 진심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해주었어. 그러고는 외로움을 많이 탈 날에 옆에 있어주겠다며 렌탈 관계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감동해서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밀어내며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주말 그는 친구들과 해변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뒷차를 쳐다보며 요시아키에게 엄마가 자기가 있는 걸 정말 괜찮아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요시아키는 엄마가 그를 초대하자고 했다면서 왜 치즈루는 데려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치즈루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렌탈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여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와 다시 눈이 마주쳤고 가짜 관계를 청산하고 그녀와 다시 사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녀 또한 친구들과 해변에 도착한 치즈루와 그를 떼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나중에 카즈리아가 엄마와 다시 사귀는 법을 조사하고 있을 때 그녀가 나타나 술 한잔 하겠냐고 물으며 바닐라 빵을 보여줬죠. 소다를 건네준 후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며칠 전 너무 무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러고는 그들이 데이트했던 모든 날들과 미래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들을 상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치즈루가 엄마 친구 모임의 여자애를 아는 친구들과 나타났어요. 그는 진실이 밝혀질까봐 겁이 났지만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카즈야를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녀가 친구들과 떠난 후 엄마는 카즈야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계속 물어봤고 그러다 친구들이 게임하자고 그를 불렀어요. 그는 그 후 매일 하는 자기 혐오 시간을 가지러 화장실에 갔고 치즈루에 대해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계속 걱정하다가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바로 문을 닫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여 왜 해변에 왔는지 물어봤어요. 엄마가 전부 우연이라고 말하자 그는 며칠 전에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게 시련의 아픔을 겪는 그를 돕는 자기 방식이었다고 설명했고 그는 고맙다고 하면서 엄마와 다시 잘해볼 계획에 대해 죄책감 갖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화가 났고 엄마가 그에게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가 그녀를 만나러 나갔는데 그녀가 누구랑 통화했냐고 묻자 전화 통화였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그의 핸드폰이 아직 테이블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 후 손잡이를 잡으려 했고 그는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때 치즈루가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나자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숭배했죠. 슈는 카즈야가 아까 바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변에 왔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녀가 이 지역 주민이라는 이야기를 지어냈죠. 모두 해변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살벌한 트위터 폭주를 계속했고 그녀에게 작업을 걸려던 오타쿠를 쫓아냈죠. 그러자 치즈루는 카즈야를 불러 세워 자리를 뜰 수 있게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라고 했지만 엄마가 그들을 발견하고 테이블로 데려갔죠. 모두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카즈야는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몰래 물가로 빠져나갔죠. 잠시 후 그는 어떤 힙스터 커플이 치즈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다시 그녀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그때 엄마가 그에게 떨어진 팔찌를 찾기 위해 바위지대로 오라고 했고 그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바위에서 미끄러져 그에게 기대며 갑작스러운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때 여자애들 중 한 명이 치즈루에게 카즈야가 계속 다른 여자들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쿨할 수 있는지 묻자 치즈루는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엄마에게 얼굴을 들이밀리고 있었다. 몇 달 전 카즈야는 엄마를 처음 만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모태솔로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엉뚱한 성격을 숨기기 위한 천재적인 방법으로 신부가 되기를 진지하게 원한다고 거짓말했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녀는 승낙했고 그래서 그는 첫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며칠 동안 그녀에게 계속 연락했다. 결국 그들이 함께 데이트를 했을 때 그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했지만 그녀는 첫 2번의 연애 후 남자들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 약속했고 그는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지.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첫 키스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고장난 안드로이드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미즈루는 그를 믿는다며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고 그는 마미와 정신없이 키스를 나누다가 마미가 정신을 차리고 사과했지. 마미는 잊어버리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고 그들은 다시 카드게임을 했지만 카즈야는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었고 키스 생각에 정신을 못 차렸어. 카즈야는 치즈루의 계략으로 마미가 영원히 떨어져 나갈 줄 알았지만 키스 덕분에 다시 그녀와 가까워질 희망을 품고 계속 상상에 빠져 있다가 나고미에게 전화가 왔어. 나고미는 포트나이트 스킨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투덜거리더니 모든 검사가 끝났다고 말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치즈루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뜻이었지.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미 친구들이 치즈루에게 질문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시아키가 그들을 막았어. 그들은 카즈야의 의견을 물었고 그는 마미와 눈이 마주쳤고 지금이 모든 걸 털어놓을 완벽한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 걔가 일어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치즈루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고 티 안 나게 연기를 시작했어. 합의에 헤어진 거라고 설명하려는데 요시아키가 사정없이 크로스 날려서 턱이 나갔지. 머리 빈 놈이라고 신나게 욕하기도 전에 카즈야도 다시 일어나서 걔를 때려 눕혔어. 서로 얼굴을 계속 바꿔놓으면서 요시아키는 카즈야한테 치즈루를 옆에 두고도 마미의 계략에 정신 못 차리는 전은가라고 했어. 다들 치즈루가 카즈야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거든. 카즈야는 열받아서 다시 걔를 때리고 마미한테 차여서 얼마나 아팠는지 털어놨어. 애들이 서로 이빨 나가지 않게 말렸고 요시아키는 그 틈을 타서 마미한테 헤어지고 나서도 감정 가지고 장난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치즈루는 집으로 향했고 카즈야도 화장실에 갔지만 치즈루는 덤불 뒤에 숨어서 가짜 연애 때문에 치과 갈 뻔한 거 칭찬해줬어. 그러자 카즈야는 나고미 할머니 퇴원에 대해 말했고 치즈루도 퇴원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야말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지.
요시아키랑 한심하게 싸운 걸 보고 이제 다 끝낼 수 있어서 속 시원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진실을 지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자기를 좀 더 믿으라고 말하고 가버렸어. 잠시 후 친구들이 여관 밖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자기 아르바이트를 몰라서 숨었는데 요시아키가 말을 걸러 나타났어. 그때 카즈야는 가짜 연애 때문에 쌓인 요금을 계산하면서 돈이 없는 게 너무 싫었어. 돌아오는 길에 요시아키가 때린 걸 생각하면서 걔네는 속사정을 모른다고 다시 열받았는데 치즈루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 요시아키가 치즈루한테 수작 부리는 줄 알고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대부분 요시아키가 카즈야가 얼마나 멍청한지 얘기하는 거였어. 카즈야의 비참한 삶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치즈루조차 그만하라고 빌 정도였어. 그러다가 그 불쌍한 얼간이한테 비정상적인 수준의 낙천적인 면이 있어서 봐줄만 하다고 했어. 중학교 때 과학 숙제로 카즈야의 꽃 화분을 넘어뜨리고 꽃 씨앗을 찾지 못하자 흙을 다시 담았대. 카즈야의 식물이 제일 먼저 자랐는데 다들 잡초인 줄 알고 버리라고 했대.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키웠더니 예쁜 히비스커스 꽃이 피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야. 요시아키 씨는 항상 비밀로 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치즈루한테 카즈야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라고 표 2장을 줬대. 카즈야는 그 말을 듣고 울먹거렸는데 걔 때문에 풀숲에서 뛰쳐나와서 요시아키 씨한테 눈물을 숨기려고 했어. 요시아키 씨는 치즈루한테 행운을 빌어주고 떠났고 치즈루는 카즈야한테 표를 주면서 요시아키 씨의 연설에 대한 예의로라도 페리는 타야 한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가짜 데이트라고 했어. 페리에 타자마자 치즈루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카즈야한테 엄마를 잊지 못하겠으면 다시 만나보라고 했어. 그러고는 쉬러 안으로 들어갔고 카즈야는 따라 들어가서 자기가 나아지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 바로 그때 카즈야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치즈루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와중에 카즈야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 엄마는 전화로 카즈야에게 호텔 수영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 통화 중에 치즈루가 난간으로 비틀거리다가 갑자기 배가 큰 파도를 맞아 떨어졌어. 페리 사람들이 몰려들어 해안 경비대에 치즈루의 인상착의를 무전으로 알리자 카즈야는 즉시 전화를 떨어뜨리고 그녀를 따라 뛰어들었어. 카즈야는 힘껏 헤엄쳐서 간신히 치즈루에게 닿았지만 몇 분 후 치즈루가 깨어나 보니 카즈야가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 치즈루는 카즈야가 잠시 쉬는 줄 알고 깨우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어. 치즈루는 도움을 요청하며 카즈야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야시키와 나고미가 카즈야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이 떠올랐어. 잠시 후 야시키는 구조대원들이 무전으로 카즈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엄마는 친구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 해안가에서 카즈야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차에 삶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며 서서히 저승으로 건너가고 있었지만 치즈루가 인공호 회흡을 통해 카즈야를 되살려냈어. 남자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를 알아채고 뭐라 말하려 했지만 여자는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말을 끊었다.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가까워지려 했지만 해안 경비대가 그들을 발견하고 혼낸 뒤 화가 난 친구들에게 데려다 줬다. 카즈야는 엄마를 만나기로 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우선 자기를 구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준 치즈루에게 고마워했다. 그러자 치즈루는 남자친구니까 당연하다고 말했고 야시아키는 벌써 화해했냐고 물었지만 카즈야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느끼며 키스가 치즈루에게 다른 의미였는지 궁금해했다. 치즈루는 구급차 안에서 물을 마시며 카즈야가 자기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늠름해 보였는지 계속 생각했다. 다음날 카즈야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치즈루는 이미 집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엄마는 창문을 닫아버리고 물에 젖은 그의 마음을 짓밟았다. 야시아키는 카즈야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치즈루와 잘 해결하라고 했지만 카즈야는 계속 헤어진 얘기를 꺼냈고 야시아키는 다시 한번 그를 때려 바닷물을 빼내고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랑만이 그처럼 목숨을 걸게 할 거라고 말하고 행운을 빌어준 뒤 차를 몰고 떠났어. 카즈야는 계단에 도착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났을 때
치즈루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어. 그러고는 그녀의 본성을 되새기며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타나서 정말 수치심이 없냐고 물었지. 그녀는 곧바로 계단을 올라갔고 그도 따라 올라가면서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결론 지었어. 방에 들어오자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귀엽다고 생각하다가 맘이 사진을 보고 바로 마법을 부릴 준비를 했지. 상상이 흥미로워지려는 찰나 치즈루의 기억이 불쑥 튀어나왔고 그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 어쩐지 치즈루가 계속 떠올랐고 결국 그녀에게 감정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다음날 대학에 가는 길에 치즈루를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어. 다행히 그녀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버려서 그가 멍청한 짓을 하는 일은 없었죠. 그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들을 곱씹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주말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나구미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리조트로 여행을 갔죠.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나구미는 뷔페랑 객실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더니 사유리도 같이 온다고 했어요. 마침 사유리가 나타나자 그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나구미는 이번 여행이 사실 퇴원 기념 파티라고 말했죠. 그는 치즈루도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구미와 사유리 모두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유리가 그에게 방 열쇠를 건네자 그는 둘만의 시간을 즐기라며 자리를 떠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잠시 후 그는 방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이전 투숙객들이 막 나간 것 같았어요. 막 짐을 풀려던 참에 치즈루가 가슴이 터질 듯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바로 방에서 뛰쳐나갔죠. 할머니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카즈야 씨가 따라 들어오면 아주 그냥 거시기를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대요. 사유리랑 나가미는 이미 계획대로 방을 특별히 준비해 놨다고. 둘이 사귀는데 같이 지내는 게 왜 문제냐고 했대요. 치즈루는 아직 서로 쿵떡쿵 안 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사유리랑 나가미는 수도승처럼 굴지 말고 얼른 해치우라고 했대요. 결국 방으로 돌아와서 기적이 일어나 운명이 바뀌길 바랐지만 몇 분 후 카즈야 씨는 치즈루 씨의 가슴골을 빤히 보더니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대요. 치즈루 씨도 짜증이 나서 그냥 여행을 즐기기로 하고 욕조에 몸을 담갔는데 나가미 씨가 이미 거기 있어서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대요. 잠시 후 나가미 씨가 치즈루 씨의 등을 밀어주면서 가슴 크기를 가늠해 보더니 그곳이 얼마나 꽉 조여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확인했대요. 기묘하고 강렬한 성적 긴장감이 흐른 후에 나가미 씨는 이 여행이 또한 고인이 된 남편을 기리는 날이라고 치즈루 씨와 함께 보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대요. 그러자 치즈루는 나가미에게 자신이 거짓말쟁이여도 똑같이 생각할 거냐고 물었고 나가미는 벌레가 돼도 계속 사랑할 거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여행을 즐기기로 동의했지만 카즈야는 그녀 같은 미녀의 행복을 앗아가는 저주받은 물건처럼 느껴지는 동안 그녀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방법을 찾으려 했지. 그가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문 가까이에서 자려고 이불을 들자 그녀는 그를 막으며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어. 잠시 후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렌즈를 뺐지만 그는 계속 그녀 옆에서 자는 것을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아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가슴을 생각하자 그는 세련된 최면에 빠졌고 치즈루는 잔인한 발길질로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놨어.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꾸짖은 후 그녀는 자신의 검은 띠에 대해 말하며 감히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의 온 가족을 노숙자로 만들 때까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몇 분 후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깊이 잠들었지만 그는 그날 해변에서 그녀의 표정과 요시아키가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생각하며 깨어 있었어. 앉아서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후 그는 그녀가 자신이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며 진심으로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혹시 정말 헤어져야 점 하냐고 물었어요. 배 사고 이후로 자신에게 변화가 느껴졌고 그걸 더 알고 싶다고 했대요. 계속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원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잠시만 더 속여달라고 애원했대요. 넋두리를 쏟아낸 후 그녀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며 몸을 돌려 자기 일의 목적 자체가 그처럼 어리숙한 얼간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했대요. 거짓말은 곧 그만두어야 할 거라고도 말하면서 좋은 여자친구를 실제로 사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라고 했대요. 다음 날 그들은 나머지 친구들에게 다시 사귀게 됐다고 말했고 요시아키는 그들을 축하하면서도 자신의 우울한 외로움에서 오는 깊은 슬픔을 감추려고 노력했대요. 수업 후 치즈루는 카페에 가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정했고 자신의 직업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처럼 요금을 계속 청구하겠다고 말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의 휴대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는 배 사고 때 금이 갔지만 아직 작동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대요. 잠시 후 그는 데이트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할인을 요구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시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슌이 나타나 데이트에 대해 묻자 그냥 가볍게 만난 거라고 둘러댔고 슌은 자기 여자친구와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다. 카즈야는 슌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더 캐묻기도 전에 슌은 더블 데이트 약속을 잡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슌이 외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는 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계략에 머리가 굳어버렸고 그녀는 얼버무리며 그를 변태라고 부르고 도망쳤다. 그날 밤 슌은 더블 데이트 때 운동복을 챙겨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며칠 후 그들은 더블 데이트를 위해 만났고 슌은 그들에게 암벽 등반을 하러 갈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슌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고 카즈야는 슌 같은 녀석을 감당하려면 동굴 여자여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슌은 루카와 함께 돌아왔다. 그가 바로 며칠 전에 봤던 그녀인 걸 알아보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슌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겼어. 잠시 후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슌이 부모님께 입양되기 전에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주는 걸 보고 있었어. 치즈루가 다음으로 나섰고 금방 요령을 터득했지만 카즈야는 암벽 등반이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걸 알고 슌이 데이트 아이디어로 그걸 제안한 이유를 깨달았어. 치즈루가 내려오자 카즈야가 자기 차례에 나섰지만 수년간 베이비 오일로 끊임없이 만진 탓에 손이 영구적으로 미끄러워졌어. 다행히 루카는 훨씬 더 못해서 카즈야는 스스로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어. 슌이 루카를 일으켜 세워준 후 치즈루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자 카즈야는 슌과 함께 지켜보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를 꼬셨는지 물었어. 슌은 그가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카즈야는 그냥 그의 평범한 얼굴이 어떻게 루카를 사로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자 슌은 그건 모두 알파가 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어. 그가 루카를 확인하러 간 후 카즈야는 자신이 진정한 알파가 되기에는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치즈루는 그에게 암벽 등반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해주려 했지만 그는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어. 그래서 옆에 앉아 그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푹 빠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했지. 그러고 나서 음료를 건네면서 안 마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바로 낚아채듯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어. 치즈루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친절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했고 루카가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 계단을 올라간 후 루카는 치즈루가 렌탈 여친인 걸 안다고 했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고 루카는 가버렸어. 치즈루는 바로 카즈야에게 말하러 갔고 그는 당황했어. 그래서 치즈루는 루카가 사실을 알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했지. 바로 그때 루카가 돌아왔고 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치즈루는 루카에게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고 말하러 갔어. 그러자 루카는 증거로 키스하라고 했고 둘 다 충격의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 루카는 요정 사건과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워 보이는지에 대해 들었고 전부 가짜 연극인지 물어봤어. 그래서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키스하러 걸어가기 시작했지.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고 핸드폰 뒤에 숨어서 끝났다고 말하는 치즈루와 사랑에 마비된 카즈야를 보니 그럴듯했지만
루카는 가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왜 속이냐고 물었어. 마침 슌이 돌아와서 카즈야는 치즈루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둘러댔고, 치즈루는 그의 거짓말을 눈치채고 서둘러 떠났지. 카즈야는 슌과 루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루카가 어떻게 진실을 시탐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그들의 역을 지나치자 슌은 왜 아직도 따라오냐고 물었고, 카즈야는 함께 있는 시간이 아쉬워서 그런다고 거짓말하며 루카의 정류장까지 계속 함께 걸었어. 슌이 손만 흔들고 가자 카즈야는 수상했지만 아직 슌이 앞니에 키스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 슌도 갈 곳이 있어서 떠났고, 카즈야는 곧바로 루카를 따라갔지만 루카는 처음부터 그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루카는 그의 스토킹이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며 가려고 했지만 카즈야가 계속 막자 루카는 그를 마주보며 가슴을 강조했지. 가방으로 그의 머리를 때린 후 루카는 그에게 욕을 퍼붓고 도망쳤지만 카즈야는 계속 그녀를 따라가며 슌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빌었어. 걔가 렌탈건을 알게 돼서 그냥 걔네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을 뿐 말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말 안 하려고 하길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빌었대. 보통 여자친구 렌탈하는 오타쿠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놨더니 더 소름 끼쳐 하더래. 또 도망가다가 할머니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달려가서 자기가 몸으로 받쳐서 구해줬대. 걔가 밀치고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진실이 치즈루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치즈루는 자기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대. 그러자 루카가 자기도 렌탈 여자친구라서 알게 됐다고 하더래. 그 후에 치즈루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루카가 다른 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화를 냈대. 업체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은 후에 카즈야한테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도록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한다고 말했대. 카즈리아는 평소처럼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나와서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루카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보려고 그랬을 뿐이라고 말하고 떠났지. 잠시 후 그는 루카가 이미 슌에게 모든 걸 말했을까봐 슌을 기다리려고 캠퍼스로 갔어. 바로 그때 그는 사람들이 하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루카를 봤는데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어. 마침 슌이 나타나자 카즈리아는 루카를 교실로 데려가서 뭘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안아달라고 요구했어. 슌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테이블 밑에 숨었고 루카는 그 기회를 틈타 그의 팔을 감싸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했어. 슌이 떠난 후 그는 루카에게 왜 그렇게 무모하게 구는지 물었지만 그녀가 설명하기도 전에 슌이 그들을 발견하고 왜 같이 있는지 물었어. 그러자 루카는 슌에게 더블 데이트 상대로 자기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았어. 루카를 돌려보낸 카즈야는 슌을 쫓아갔지만 결국 놓치고 치즈루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집으로 돌아왔어. 겨우 대화를 시작하려던 참에 루카가 나타나 슌이 전에 자기한테 어디 사는지 말해줬다고 했지. 치즈루 목소리도 들었다면서 혹시 이웃이냐고 묻는데 카즈야는 계속 화제를 돌리면서 질문을 피하려고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카즈야가 자기랑 데이트해주는 조건으로 모든 걸 비밀로 해주겠다고 맹세했어. 카즈야는 약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지만 루카는 렌탈 여친일 뿐인 치즈루를 챙기는 모습에 반했다고 주장했어. 카즈야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루카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카즈야 같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어. 카즈야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치즈루가 나와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숨어 있을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루카에게 가짜 연애는 어쩌다 보니 시작된 거고 루카의 제안은 카즈야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말했지. 그러자 루카는 며칠 전 가슴을 만지작거릴 때 아무렇지도 않았으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 치즈루는 이성을 잃고 염치가 없다며 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루카는 계단 사고를 그의 변태적인 시도 중 하나처럼 들리게 만들어 불에 기름을 부었지. 겨우 치즈루를 진정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루카는 그들을 따라와 치즈루가 그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는 뜻이라며 프로답지 못하다고 했어. 그러고는 그의 옆에 앉아 팔을 잡으며 우위를 점하려 했지.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치즈루는 루카에게 카즈야와 단둘이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루카는 치즈루가 가슴으로 그를 꼬셔갈 거라고 거절했어. 카즈야도 그녀에게 둘만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자 루카는 수락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뒀어. 그러자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루카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물었어. 그는 그녀가 아까 말했던 일들은 실수였다고 말하며 슌과의 일 이후 그녀와 사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그에게 동의하며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만 그는 놀라서 여자친구를 찾아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그녀는 루카가 사실 그를 협박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고 그건 루카와의 관계가 문제투성이일 거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그는 슌에게 치즈루가 렌탈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대학 생활은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됐죠. 그는 아마 울고 있을 슌에게 비밀로 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하며 그가 발코니에서 나가는 동안 루카를 막아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죠. 바로 그때 루카가 들어왔고 그는 꼬리뼈가 부러졌죠. 루카는 발코니로 달려가 그에게 왜 그녀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냐고 물었고요. 치즈루는 루카가 파쳐나가는 걸 막으며 정말 카즈야를 좋아하는지 물었죠. 루카는 그와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찾아왔다고 말하며 뛰쳐나갔어요. 그때쯤 카즈야는 간신히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잡아 그의 부러진 척추를 주무르며 그와 협상하려 했죠. 겨우 빠져나와 가슴 만진 걸 사과하더니 슌이랑 해결할 일이 있어서 데이트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치즈루를 좋아하면서 왜 자기는 안 되냐고 묻더라. 주변 여자애들이 째려보니까 달래주려고 했는데 계속 울기만 해서 치즈루가 불러내더니 받아주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까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해야 루카를 통제할 수 있고 쟤도 어느 정도는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줬어. 그 후 몇 주 동안 카즈야는 루카랑 매주 데이트하기로 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걔 문자에 답장하느라 삶의 희망을 잃어갔어. 설상가상으로 치즈루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자기를 그냥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지. 어느 날 저녁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왁싱하는 줄 알고 자위하다 현자 타임 와서 수치심에 휩싸여 루카랑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 다음 주에 학교 가는데 루카가 문자를 피한다고 갑자기 덮치더라. 미친 듯이 두리번거리더니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슌이 둘이 같이 있는 걸 보지 않게 학교에 함부로 나타나지 말라고 애원했어. 슌과의 렌탈 데이트와는 달리 그들의 관계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좀 억울했지만 그는 그래도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녀는 알겠다고 하고 그를 끌어 영화 데이트를 신청했어. 겨울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녀는 그와 함께 몸을 녹이는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고 그도 완전히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어서 그는 승낙했지만 치즈루가 복돼서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계속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어. 결국 친구들이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고 크리스마스에 계획 중인 파자마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 남자랑 있냐고 묻자 그녀는 다른 일이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고 먼저 교실로 향했어. 나중에 카즈리아는 루카에게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핑계로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어. 다행히 그녀는 자해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어. 그는 크리스마스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치즈루와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 된 그는 그녀를 예약하려 했지만 이미 선약이 있었다. 그는 치즈루가 왜 렌탈 여친 일을 하는지 의아해했다. 너 같은 호구들을 속여 원하는 걸 다 받아낼 수 있는데 말이다. 다음 날 그는 밀린 청구서를 정리하고 돈을 더 벌 방법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치즈루가 그의 곁을 지나갔고 그는 그녀를 따라가다 옴니라는 훈남과 만나는 걸 보게 되었다. 렌탈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한 그는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돌아가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본 그는 둘 사이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실제로 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에 아기를 낳는 상상까지 했지만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결국
그들이 함께 걷는 모습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건 자기만 더 이상하게 보일 거란 걸 깨달았지만 옴니에 대한 궁금증은 떨쳐낼 수가 없었어. 그는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그들을 따라 극장에 들어갔고 그들은 영화표를 샀어. 그 후 그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몰래 따라다녔고 그녀가 그의 집에서 저녁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를 엿들었어.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분명히 아이를 만들 거란 걸 알고는 미행을 멈추고 그들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 잠시 후 그는 눈물로 세면대 배수구를 막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옴니가 들어왔고 그는 들킨 줄 알고 겁을 먹었어. 다행히 옴니는 그의 소름 끼치는 스토킹에 대해 몰랐고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카즈리아는 치즈루의 속이 따뜻하고 끈적거린다는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어. 그러고 나서 옴니는 치즈루가 이상적인 동반자라고 말하면서 드레스 가봉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카즈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 통화 후 카즈야는 옴니가 치즈루의 착한 심성을 이용하려 사이한다고 확신하고 계속 그를 따라다녔어. 잠시 후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있었고 카즈야는 계단 옆에 숨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옴니가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이자 동료 호구들의 기운이 때마침 그의 망상을 다시 불태웠어. 카즈야는 그들을 막으려고 뛰쳐나왔지만 넘어졌고 치즈루는 왜 거기 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 카즈야는 옴니가 치즈루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인 척 연기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치즈루는 왜 그들이 사귄다고 생각하냐며 혼란스러워했어. 카즈야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봤다고 말하며 그건 분명히 그들이 사귀는 사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치즈루가 그의 소름 끼치는 집착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옴니가 그 대본에 대해 말하는 거냐고 묻자 치즈루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카즈야가 계속 캐물어서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가니까 치즈루가 사실대로 말하기로 한 거야. 자기는 배우 지망생이고 영희 학원은 너무 비싸서 연기 연습을 하려고 렌탈을 하는 거라고 했대. 옴니는 이미 연기 학원에 다니는 배우라서 치즈루의 연기 연습을 도와주는 거고 그러자 카즈야가 화장실에서 엿들은 통화에 대해 물어봤고 옴니는 감독에게 치즈루를 추천하고 있었다고 했대. 옴니는 촬영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했고 치즈루는 카즈야가 눈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옴니는 떠났어. 그러고 나서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정말 다른 할 일이 없냐고 물어봤어. 카즈야는 걱정돼서 옴니가 치즈루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어. 카즈야는 자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서 치즈루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선물을 주고 옴니에게 부탁해서 카즈야 폰 케이스를 골랐다고 말했대. 카즈야는 바로 울기 시작하며 여자애한테 선물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했대. 주변 사람들은 걔가 카즈야의 마음을 짓밟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눈이 오기 시작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대. 며칠 후 카즈야는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서 치즈루가 준 케이스에 집착하기 시작했대. 치즈루가 배우라는 걸 떠올리자 집착은 더 심해졌고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확신했대. 하지만 소속사 사이트에서 다른 외톨이들의 댓글을 읽고 현실로 돌아왔대. 나중에 카즈야는 평소처럼 렌탈 데이트를 하면서 치즈루에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치즈루는 당황했대. 치즈루는 카즈야가 자기를 사랑하게 됐냐고 물었지만 카즈야는 그런 감정은 없다고 부정했대. 그러자 치즈루는 그만 징징대고 관계를 프로답게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대. 집에 가는 길에 걔네 둘은 잠깐 손을 잡았는데 루카가 그 애네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서 치즈루랑 바람 피우냐고 따지더라. 걔가 그냥 얘기하러 간 거라고 하니까 루카가 걔를 데리고 데이트하러 갔어. 그리고 치즈루는 걔가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걸 아무 감정 없이 지켜봤지. 잠시 후 루카는 걔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걔는 치즈루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겼어. 루카는 그걸 눈치채고 걔 눈에 안대를 씌웠고 걔는 결국 지쳐서 안대를 벗었는데 바로 그때 루카가 걔를 호텔방 침대에 던져놓고 재킷을 벗었어. 루카가 양말을 벗는 순간 걔는 도망쳤어. 하지만 불행히도
루카는 걔가 도망가지 못하게 문도 잠가 놨었지. 걔한테 조지나 빼라고 하는 대신 루카는 화를 내면서 치즈루와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말하라고 했고, 그래서 걔는 왜 그런 걸 물어보려고 옷을 벗어야 했냐고 물었어. 그녀가 그래야 편하다고 하니까. 그는 앉아서 치즈루와의 모든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 루카는 더 화를 내면서 왜 나구미한테 자기를 진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는 나구미가 자기를 바람둥이로 볼 거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나구미가 진짜 원하는 건 그가 가정을 꾸릴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니 가짜 연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그는 침대에서 기어나와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다가오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어. 그는 욕실로 달려가서 흥분을 가라앉혔고, 그녀는 그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고 기분이 바뀌었어. 치즈루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 그는 룸서비스를 시키자고 제안하러 돌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새해에 그는 치즈루를 만났고 그녀는 그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연기를 하는 건 괜찮았지만 모든 비용은 그가 지불해야만 한다는 걸 분명히 했어. 잠시 후 나카미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고 치즈루는 바로 프린세스 모드를 발동해 그를 사로잡으려 했죠. 다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즈야는 치즈루가 점점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느꼈지만 그때 루카가 나타나 둘 다 심장이 멎을 뻔했죠. 루카는 바로 나카미에게 들러붙어 카즈야와 치즈루 둘 다와 친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나카미는 루카를 합류시켜 다 같이 호텔로 향하기 시작했죠. 들어가기 전에 나카미는 루카에게 어떻게 그들을 아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카즈야와 치즈루는 루카가 치즈루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것처럼 보이게 이야기를 지어냈죠. 그 이야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루카는 대놓고 자신이 카즈야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어요. 카즈야는 바로 농담이라고 했지만 루카는 계속 사실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나구미 씨가 카즈야랑 얘기 좀 하게 다들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대. 안에 들어가자 치즈루는 루카한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나구미 씨는 카즈야가 루카가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카즈야를 공영에 빠뜨리려고 했어. 나구미 씨는 멈춰서 카즈야 말을 믿었어. 왜냐하면 저런 루저 모태솔로가 여자 둘을 동시에 꼬셨다는 걸 믿는 것보다 루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 한편 치즈루는 화장실에서 루카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루카는 물러서지 않고 치즈루에게 왜 굳이 가짜 연애를 질질 끄는지 물었어.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야. 결국 치즈루는 벽에 몰렸고 복잡하다고 말했어. 그러자 루카는 치즈루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가슴 사이즈를 재더니 카즈야를 정말로 좋아하는지 물었어.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아무 감정 없다고 부정했어. 그래서 루카는 치즈루에게 그만 쇼를 하라고 했어. 루카는 카즈야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니까. 잠시 후 루카가 저녁 식탁에 합류해서 카즈야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계속 떠들어댔고 카즈야와 치즈루는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지. 얼굴을 닦아주고 밥을 먹인 후 그녀는 나카미와 그의 부모에게서 이상한 미소를 발견했어.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지. 둘 다 자리를 뜨자 나카미와 그의 부모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와서 루카의 거짓말에 대처할 만큼 치즈루가 강하다고 칭찬했어. 한편 루카는 카즈야의 거짓말을 알아채고 그에게 왜 그렇게까지 속임수를 계속하려나 하냐며 소리쳤어. 그는 나카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불행해할 거라고 말하려 했지만 루카는 그래선 안 된다며 그와 손을 잡고 그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어. 그녀의 강렬함에 그는 너무 부담스러워져서 먼저 가족들에게 합류해 신사참배를 갔어. 그러자 치즈루는 그에게 그런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너와 나 둘 되게 더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지. 그때 나미와 루카 둘 다 없어진 걸 알고 다들 기겁했대. 당시 루카가 치즈루를 불러내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카즈야가 전화하려 하자 루카가 진실을 말하려고 전화를 못 받게 막았대. 치즈루는 카즈야가 가짜 연애에 대해 했던 모든 말을 떠올리며 망설였대. 그러자 나미도 치즈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대. 치즈루의 친구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항상 치즈루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대.
나미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루카는 나미가 정말 치즈루를 좋아하는구나 깨달았고 치즈루가 찾을 때까지 입을 다물었대. 나미가 카즈야 부모님과 떠난 후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둘의 이야기는 안전하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대. 그러고 나서 카즈야는 루카를 찾아가 루카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사과하고 고자질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대.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란 건 알지만 치즈루랑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했대. 자신을 렌탈 여친으로만 보는 것 같으니까. 루카는 계속해서 나가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나가미를 찾아 달려갔어. 다음 주 초, 루카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의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굿모닝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 밀어냈어. 그러고는 카즈야가 치즈루와 렌탈 데이트를 할 여유가 없도록 사장에게 아양을 떨어 그의 월급을 깎게 만들었어. 그녀가 사장의 마음을 더 사로잡으려고 떠난 후 그의 친구들이 방을 잡으러 왔고 그가 브로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줬어. 잠시 후 그가 그들에게 서빙을 하자 요시아키는 슌이 한동안 수업을 빼먹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고는 슌이 올린 실연 트윗들을 보여줬고 카즈야는 슌이 루카와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즉시 루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라고 제안했어. 근데 루카는 렌탈 데이트밖에 안 했으니 의미 없다고 했잖아. 계속 슌의 상처를 달래주라고 설득했지만 루카는 데이트 코스 얘기로 화제를 완전히 돌려버렸어. 그날 밤 카즈야는 첫 월급을 계속 보면서 책임감 있게 쓸 방법을 생각했어. 근데 치즈루랑 데이트하는 게 어른스러운 일 같았지. 머릿속으로 풀코스 데이트를 끝내고 나서 요시아키가 슌에 대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슌에 대해 생각하기로 했어. 결국 슌은 자기 부끄러운 진실이 드러난 이유 중 하나가 카즈야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에 다다랐지.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치즈루에게 말하러 갔어. 주말에 슌은 역에 도착해서 카즈야가 왜 자길 보러 오라고 해샜는지 궁금해했어. 그 녀석이 루카의 뺨을 때렸다는 생각에 또다시 격분했지만 그때 동족 혐오자가 얼굴에 손자국을 남기고 차였다. 슈는 키즈리아에게 문자를 보내 약속을 취소하려 했지만 치즈루가 나타나 오늘 하루 렌탈 데이트 상대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멍해졌고 도저히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렌탈 업체에서 검색했고 가짜 사랑에 돈을 쓰는 파렴치한 호구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환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에게 키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기다리다 지쳐 그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러 갔다.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그녀가 얼마나 와보고 싶었는지 말한 후 그녀는 표를 끊었다. 하지만 그는 카즈야가 왜 진실을 말하는 대신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둘 다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집에 가려 했는데 치즈루가 혼자 공원에 두고 가면 너무하다고 하니까 흑심이 발동한 거지. 다른 오타쿠 놈들이 치즈루한테 찝적대는 꼴은 못 보겠던 거야. 그래서 따라가긴 했는데 첫 번째 놀이기구 타는 동안은 억지로 재미없는 척했지. 그러고 나서 귀신의 집에 갔는데 걔가 계속 가슴으로 팔을 꽉 쥐어짜면서 완전히 정신을 빼놓더라. 다른 가게들을 다 둘러볼 때쯤 되니까 완전히 정신줄 놓고 숨겨왔던 덕후 본능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론 걔랑 너무 즐거워하는 자신이 한심했던 거지. 또 다른 놀이기구를 찾았을 땐 걔 다리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타면서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는지 왜 남자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쁜 여자랑 가짜 데이트를 하는지 다 털어놨지. 계속 유치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치즈루가 걔를 멈춰 세우면서 순수한 건 나쁜 게 아니라고.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감정이 더 진짜 같다고 말했지. 마치 걔가 자기 미모에 어린애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해줘서 자기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순진한 녀석은 그걸 또 믿어버린 거야. 그는 데이트를 회상하며 카즈야가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정말 즐거워했다는 걸 깨달았어. 해질녘. 그녀는 혹시 더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카즈야가 그를 위로하려고 꾸민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 바로 그때 카즈야가 그들을 염탐하는 걸 보고 불러 세웠어. 그래서 카즈야가 그들과 합류했고
치즈루는 그들이 얘기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어.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카즈야는 그에게 여자들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며 그가 여전히 화가 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슈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짜 연애에 돈을 쏟아부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 카즈야는 결국 험담에 질려 그 데이트가 루카가 그의 뻐드렁니를 싫어해서 그가 자해하는 걸 막기 위해 계획된 거라고 상기시켜 줬어. 그러자 슈는 치즈루가 마치 데이트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말했어. 카즈야는 걔가 그냥 연기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돌아오니까 데이트를 즐기라고 자리를 비켜줬대. 걔가 슌을 따라잡자 슌이 혹시 손님한테 감정이 생길 수도 있냐고 물었고 그 질문 때문에 걔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대. 며칠 전에 카즈야가 슌의 우울증에 대해 얘기하면서 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고 했더니 걔가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비밀을 폭로해도 괜찮냐고 물었대. 그러자 카즈야는 슌이 기분만 좋아진다면 상관없다면서 그렇게 예쁜 애를 혼자만 독차지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대. 걔는 슌에게 절대 손님을 좋아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대. 나중에 카즈야는 슌에게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듣고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치즈루에게서 발코니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발견했대. 카즈야는 바로 작업 모드로 돌입해서 집을 청소하고 밤새도록 신나게 놀 준비를 했대. 잠시 후 나가보니 걔가 이미 기다리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대. 그녀는 데이트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손님 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 소심함과 경험 부족이 완벽한 테스트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공짜 데이트 상대로 널 추천했대. 그러고 나서 엄마랑은 어떻게 됐냐고 묻던데 해변 이후로는 별다른 일 없었다고 하더라. 계속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친구가 대학 신입생이라고 말해서 내 흥미를 돋우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 스미는 평범하고 여성미가 부족한 단신이었는데 평일에는 너드인 걸 자랑스러워하고 주말에는 극도로 수줍음 타는 렌탈 여친으로 활동했대. 그녀의 우상은 다 가진 듯 항상 여유로운 모습에 의뢰인을 더 많이 확보할 완벽한 아이디어를 가진 글래머 치즈루였어. 다음 주말 카즈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스미는 꽤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 겨우 용기를 내서 그를 마주봤고 그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지. 그는 데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앞장섰고 그녀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대하라고 말하며 긴장을 풀게 하려고 노력했어. 마침 쇼핑몰 앞을 지나가는데 엄마가 나오더니 둘이 같이 있는 걸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대. 잠시 후 카페에 갔는데 카즈에는 계속 말을 걸려고 했지만 스미는 여전히 한마디도 못했어. 그래서 웃어보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억지로 웃어봤대. 근데 카즈에가 본 여자의 얼굴 중에 제일 끔찍한 표정이라 토할 뻔했대. 카즈에는 스미가 이 일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했지만 치즈루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스미에게 다시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대. 그 후에 스미를 볼링장에 데려가서 좀 풀리게 할 수 있을지 보려고 했어. 몇몇 사람들이 계속 스미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스미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고 카즈에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왜 저렇게 내성적인지 궁금했대. 카즈에는 볼링을 치면 적어도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스미도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대. 잠시 후 카즈의 차례가 왔지만 노인네를 뚫어져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있자 그가 현실로 불러왔다. 막 공을 굴리려던 찰나 젊은 프로볼러가 슛을 날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넘어지면서 카즈에는 엉덩이가 살짝 노출됐고 황급히 가린 후 얼마나 당황했는지 감추려 했다. 그는 자신이 뭘 해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왜 렌탈 같은 걸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낡아빠진 머리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음료수를 가지러 갔고 잠시 눈물을 훔치다가 양아치 3명이 스미에게 찝적대는 걸 봤다. 얼굴이 박살나는 걸 피하려고 벽 뒤에 숨었지만 그들이 그녀를 건드리자 치즈루가 싫어할 거라는 생각에 뛰쳐나가 그녀를 떼어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 그녀는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그는 드디어 그녀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걸 듣고 놀랐다. 그러고는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처음도 아니라며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고
다른 활동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여자는 남자의 손을 잡고 어색하지만 그럴듯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엄마가 계속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다음 층에 도착했지만 남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했어요. 여자는 큰 용기를 내서 남자에게 한 입 먹어보라고 했죠. 남자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한 입 먹었고 여자가 엄청난 혀놀림을 보여주자 깜짝 놀랐어요. 몇 시간 동안 여자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스케이트장에 도착할 때까지 매번 끔찍하게 실패했어요. 처음엔 꽤 잘 타는 듯해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넘어지면서 또다시 떡이 노출됐죠. 남자는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도 넘어지면서 여자를 벽에 밀어붙이게 됐죠. 그녀의 아름다움에 그는 교양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여자친구였으니 따지고 보면 문제될 건 없었지만 머릿속 활동량이 과도하게 늘면서 뇌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는 씻으러 갔고 자제력이 부족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돌아와 보니 엄마가 스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지릴 뻔했죠. 자리에 앉자 엄마는 친구랑 있다가 그를 봤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스미에게 카즈야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그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썼고 그때 스미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행동했어요. 그는 엄마가 자기를 양다리나 걸치는 배신자라고 생각할까봐 스미가 그만두길 바랐지만 스미는 아예 손가락까지 깍지 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엄마는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그는 스미에게 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녀가 비켜서자 엄마는 그가 바람둥이가 된 것에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말하기 시작했어. 그는 내내 겁에 질려 엄마가 더 캐물을까봐 걱정했지만 엄마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가기 전에 수미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 나중에 그는 수미에게 데이트를 정말 잘했다고 말하며 렌탈 여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심시킨 후 집으로 향했어. 그때 엄마는 그가 벌써 두 번째 여자와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수미를 찾아봤지만 그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야. 며칠 후 카즈야는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은 치즈루와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쨌든 치즈루에게 대시해도 좋다고 마침내 허락했어. 바로 그때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보고 요시에키가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방향을 틀게 했어. 그날 밤 그는 치즈루에게서 발코니 만남 요청이 없는 것에 실망했어. 그런데 뭔가 소리가 들려서 발코니에서 조약돌을 발견했어.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려고 또 하나를 던지며 스미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게 전부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렌탈리를 그만둘 계획을 말했어요. 그가 말했던 감독이 그녀에게 연기 경력을 정식으로 시작할 역할을 줬다고요. 그녀가 연기 경력에만 집중할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를 돕겠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없었고 울면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치즈루는 연기 연습에 완벽할 것 같은 첫 번째 고객과 데이트를 나갔지만 고객이 엄마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 전에 카즈야는 루카를 만났고 모두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기에는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나중에 일터에서 그녀는 반한 베타 그룹의 고백을 또 거절했고 그들은 그녀에게 이미 특별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 카즈야는 루카를 불러내서 이제 관계를 공식화할 때라고 말했지만 모니가 치즈루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둘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했어. 많은 사람들이 즉시 돈을 건넸지만 치즈루는 받기를 거부해서 가방에 넣었어. 치즈루는 그녀에게 언제부터 진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모니는 알아낸 날 밤에 대해 말하며 카즈야를 위해 노래방 데이트 때 뭘 해줬는지 물었어. 치즈루는 아직 간 적이 없다고 말했고 모니는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 하지만 치즈루는 먼저 왜 데이트를 원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마미가 다가와 마이크를 건네자 치즈루는 내면의 테일러 스위프트를 꺼내 노래를 불렀고 마미는 메뉴를 훑어봤고 카즈야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어.
모니가 모든 걸 알아챘다는 생각에 그는 점점 불안해졌지. 하지만 루카가 나타나 그를 다시 카운터로 데려가 일을 시켰어. 노래가 끝난 후 모니는 치즈루에게 카즈야와 데이트했던 것에 대해 자세히 물었지만 치즈루는 다른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어. 그때쯤 카즈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고 문 앞에서 치즈루가 마미에게 평소처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듣게 됐지. 마미는 완벽한 여자친구일 필요 없다고 하면서 거짓 감정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한심한 애송이들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치즈루에게 카즈야와의 가짜 연애를 그만두라고 했어. 대학 사람들은 전부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가짜 연애 때문에 카즈야가 진짜 사랑을 찾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치즈루의 가짜 미소가 짜증난다고 했지. 잠시 후 둘은 가게를 나섰고 카즈야는 들키지 않으려고 숨었어. 그런데 루카가 나타나서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물었지. 카즈야는 루카에게 잊으라고 말한 후 뒷방으로 들어가서 마미에 대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반 갤런이나 마신 후 일부러 토해서 아픈 척을 했어. 그는 루카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길 거부했고 여자애들이 다리 위로 올라가는 걸 볼 때까지 쫓아갔어. 그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땐 마미가 그녀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며 카즈야와의 가짜 연애를 끝내는 대신 대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진실을 숨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그녀가 떠나려고 하자 치즈루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카즈야에게 감정이 있는지 물었어. 그녀가 카즈야가 그녀에 대해 했던 말들을 늘어놓자 마미는 그녀에게도 그에게 감정이 있는지 물었지. 치즈루는 그 질문에 당황했고 마미는 이미 1년 동안 연기를 해왔으니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 치즈루는 질문을 완전히 회피했고 마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카즈야가 마미 때문에 울었던 시간들이 떠올랐고 치즈루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계속 말했지만 마미는 그의 청바지를 보고 그가 듣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고는 손을 뿌리치며 자기 감정은 치즈루 씨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하고 가버렸고 카즈야는 콧물,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그날 밤 치즈루 씨가 돌아와 보니 그가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자 그가 가게에서부터 따라왔다고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하지 않도록 얼마나 가까운지 설명했죠. 그러고는 여자친구 찾는 걸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는 기본적인 연애 문제까지 그녀에게 의지하는 자신이 한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치즈루 씨는 마미와 제대로 대화해서 관계를 정리하라고 제안하려 했는데 그가 그녀를 막으며 자기가 원하는 건 치즈루 씨라고 말했죠.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겁을 먹고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렌탈 여자친구로 남아주길 바라고 연기를 위해 그만두는 게 싫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렌탈 관계는 분명히 끝날 거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고는 자신이 한심해서 자책하러 집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문에 기대서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그 후 며칠은 그의 삶 속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흘러갔고 마미도 다른 지루한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한편 카즈야는 남은 시간을 치즈루와 렌탈 데이트를 하며 용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카즈야는 용기를 내서 치즈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늦어버릴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